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일본도 시작하게 되었으니 한국도 시간 문제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조금은 톤을 낮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리씨 이제 목감기가 걸려서 고음을 내면은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상태 보니까 한 2, 3일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시간의 급락. 트럼프 정부가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 끝나고 발표를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H20 중국 수출 금지 면제 소식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줬다 뺏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중국 포함 일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모회사가 위치한 기업에 H20을 수출하면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엔비디아는 이때까지는 기분 좋았다가 이제 시간 내에서 무려 6%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 시장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향을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받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이상한 짓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 상폐할 거야. 자,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중국의 히토류 금지 카드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H20의 수출 규제도 나왔고 더불어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을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은 약 300개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500조,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퇴출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증시가 휘청휘청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들을 다 밀어내 버리면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약 1,000조가 넘는 투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늘린다. 이제 드디어 200%를 돌파하는 모습, 이번 주 주말쯤 되면은 30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로 가면 갈수록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은 70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H10 수출 규제 발표로 인해서 분위기도 나빴는데 여기서 ASML 실적이 나쁘게 나와 버렸습니다. 1분기 순매출은 이제 예상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또 전망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전망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 플러스 그리고 마침 또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의 말까지 이어지는데 최근 제롬 파월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도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파월의 입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석유 전망 잇따라 하향 중.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펙은 월간 보고서에서 올 한 해 원유 수요 증가폭을 하루 130만 배럴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15만 배럴이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죠. 여기서도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해서 브렌트유 가격은 더 낮아질 거라고 하네요. 배럴당 40에서 6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을 보이콧 때리는 나라들이 하나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불매 운동을 넘어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월만 하더라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항공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물가 지표를 통해 발표된 항공료, 호텔 요금 등을 보면은
지난달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났다고 하네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특히 캐나다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여행 수요가 특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죠. 과연 트럼프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삼성전기 MLCC 중국을 뚫었다. 이재용 회장이 계속 중국을 가던 이유가 있었네요. 삼성전기가 비아디의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자, 참고로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실제로도 쌀보다 훨씬 더 작은 부품이죠. 자, 과거에는 이 MLCC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가 첨단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 고급 전기차는 20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추후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많아질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기는 테슬라에도 MLCC를 공급한다고 하죠. 그만큼 신뢰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업계에서는 중화권을 상대로 연매출 수천억 원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웨이모, 도쿄에서 로보택시 시작. 웨이모가 미국을 넘어 일본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긴 하지만 사실상 글로벌 로보택시 경쟁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테스트 기간 동안 훈련된 운전자들은 도쿄 7개의 구,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등에서 웨이모 차량을 수동 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 로보택시인데 사람이 왜 운전하냐? 바로 일단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그걸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주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일본도 시작하게 되었으니 한국도 시간 문제겠죠. 웨이모와 현대차는 협력 관계다 보니까 안 들어올 리가 없을 것 같고, 또한 테슬라의 FSD도 한국 출시 이야기가 결국 등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제 협상 이야기가 좀 계속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는 조선 그리고 북극공 관련주 등등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협상 카드로 FSD를 빠르게 출시하는 그런 카드도 꺼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결판이 나주겠죠. 다음입니다. 오늘은 원격 의료주와 의료 AI 관련주가 핫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정책이었네요. 민주당에서 AI 변호사, AI 홈닥터 서비스 허용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자, 결국은 올 미래입니다. 모든 것의 AI화, 그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치는 모습이고, 다만 둘 다 강력한 전문지가 아니겠습니까? 반발은 여전히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등장하면서 AI에 관련된 사업의 기대감은 계속 커져가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GPT 4.1 공개. GPT가 출시되고 진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GPT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업데이트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 모델은 4.1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출시했던 GPT-4.5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코딩에서는 20%나 뛰어나며 지시사항이나 맥락의 이해 등도 훨씬 더 개선이 된다고 하고, 비용도 4.5 대비 26%나 저렴해졌으며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4.5 모델보다 33%나 증가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추론 모델 5.3 정식 버전과 미니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GPT 갈수록 우리 생활에 점차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슬슬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길이 또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3-4번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저길잇은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빼고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위기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잘 대응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싱크홀이 무서워요. 요즘 싱크홀이 너무나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결국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상하수도관 제조, 보수를 하는 유보텍이라는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노후 하수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텍 등 이제 하수관 관련주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싱크홀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투자하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병 관련주, 산불 관련주 이러한 것들은 거의 해지 성격으로 짧게 먹고 나오는 거지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겠죠. 다음입니다. 담배도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지속적으로 물가 이야기는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담배도 오른다고 하네요.
JTI 코리아는 다음 달부터 메비우스, 카멜 등의 담배를 100원에서 200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KT&G와 필립 모리스 등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하나가 하면은 나머지도 슬금슬금 따라하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담배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KT&G 가격 인상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주식을 좀 사놔야 되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KT&G 과거에 그 담배값 한 번에 크게 올린 거 그로부터 벌써 긴 시간이 지나기도 했죠. 다음입니다. 작년 배당은 무려 30조. 지난해 코스피에서 배당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엄청나게 했습니다. 무려 30조 3천억이나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년 전 대비 10%나 증가한 수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회사 는 454개, 꽤나 많네요. 그리고 평균 배당률은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한국 프로그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23년 이래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콘텐츠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 59%라고 합니다. 59%. 그리고 한국은 8에서 9%로 2등, 다음으로 영국이 7에서 8%, 일본이 4에서 5%로 4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흥행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이콧으로 넷플릭스를 끊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품 시장 이야기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루이비통, 디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의 1분기 매출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이 기대치보다 저조하게 발표가 되며 주가가 8%나 급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명품 수요가 위축이 되었고요. 거기에 무역 긴장감까지 고조되다 보니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권가는 잇따라 LVMH의 목표가를 하향했고 다른 명품주인 캐린과 에르메스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에르메스가 2등에서 1등으로 잠시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기르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모과차 이런 것 좀 많이 마셔서 내일은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